저희를 지금부터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안전사회를 위한 국민간담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음이 좀 무거우시죠? 네. 먼저 제 소개부터 오늘 4일 맞이된 간디교육문화센터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는 준상지혜니 아빠 임택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올 초에 세월호 유가족분들이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그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안전사회를 위한 국민간담회를 한다는 이야기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도 유가족분들을 만나 뵙고 직접 말씀도 듣고 함께 할 수 있는 일들이 무엇이 있을까 그런 걸 이야기하는 자리를 마련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간담회를 하게 됐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같이 슬픔을 나누고 함께 분노하는 그런 자리만은 아닙니다. 유가족들이 간절히 원하고 또 국민들이 요구하고 있고 그리고 국가가 마땅히 해야 할 세월호의 온전한 인양 그리고 실종자의 완전한 수술 그리고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에 대한 그러한 이야기들과 함께 나누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단원고등학교 2학년 5반 오준영 학생 아빠 오홍진이라고 합니다. 저는 단원고등학교 오준영 엄마 임영희입니다. 오늘 되게 춥던데 많이 모여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희도 4.16 합창단이라고 엄마들 아빠들 모여서 하는 합창단이 있는데 갑자기 모여가지고 해서 연습할 때마다 되게 힘들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남자 중창단 이 음악 듣고 울어보기는 처음입니다. 정말 뜨거운 가슴으로 정말 사랑이 넘쳐서 제가 너무 힐링받고 가게 돼서 정말 대단하시고 감사드립니다. 제가 아이를 보내놓고 모든 게 다 후회스럽고 되게 마음이 많이 아팠는데 제일 마음이 아팠던 게 아이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어려서부터 맞벌이를 했어요. 아이를 돌보지 못하고 그리고 아이가 수학여행 가기 전까지 야자를 했어요. 그러니까 야간 자율학습 10시까지 14일까지 그렇게 해서 보낸 게 제일 마음이 아팠습니다. 아이가 들뜬 모습으로다가 여행에 들떠서 초콜릿 사오겠다고 그렇게 다녀오겠다, 넌 잘 갔다 오겠다, 넌 그 목소리가 아직도 들리는 것 같고 한 번쯤은 엄마라고 불러주고 안아줄 것 같은데 사람들은 말합니다. 이제 보내주라고, 이제 그만하라고. 근데 아직도 저는 그 시간이 멈춰진 것 같아요. 전원 구조, 그 믿을 수 없는 거짓말을 지금도 믿고 싶습니다. 제가 아이 이야기를 9월달부터 지금까지 간담회를 다니고 있는데요. 사실 힘든 얘기예요. 자식도 지키지 못한 죄인인 엄마가 뭐를 잘했다고, 뭐 잘났다고 와서 아이 얘기를 한다는 게 그래서 되게 많이 힘들었는데 이것은 사고가 아닌, 교통사고가 아닌 사건이기 때문에 엄마가, 못난 엄마가, 능력 없는 엄마가, 아빠가 복수심에서 이러는 거 아닙니다. 왜 나의 아이가 죽었는지, 진실은 무엇인지, 왜 목숨을 구하지 않았는지, 그 귀한 목숨들을 왜 다 수정시켰는지를 알기 위해서. 근데 너무 못났더라고요. 제가 4월 16일 평목항에서 그 바다를 보면서 제가 생각했던 건 살려주기만은, 그게 안 된다면 어떤 모습이 더 좋으니까 빨리 시신이라도 보게 해줬으면. 근데 그게 안 된다면 왜 죽었는지 진실만 알려달라고 하는데 저희들 보고 종북이랍니다. 저희들 보고 닭이랍니다. 이제는 세금 도둑이라고 합니다. 근데 부모님들, 어머님들, 엄마 아빠들 울기만 합니다. 가슴만 슬프리죠. 저희가 평국항에서 저는 신을 믿지 않았어요. 부처님도 하느님도. 근데 하느님, 부처님, 모든 신이란 신을 다 찾아서 제 새끼 살려달라고 했던 그 마음으로 저희가 이번에 도보를 또 했었어요. 안산에서 평목항까지. 도보를 하면서도 느낀 점과 그리고 그 실종자들 9명의 가슴에 놓고 기도하면서 걸었을 때 그때도 제가 많이 느낀 건 뭐냐면 우리는 너무 역부족이다. 근데 여러분이, 지금 여기 계신 여러분과 국민들이 도와주셨기에 이 악몽 같은 10개월을 넘는 이 시간을 견뎠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저는 놀랐어요. 4월 16일 날부터 함께 같이 울어주시고 같이 분노해주시고 같이 따져 물어주시고 저는 이렇게 안 살았었거든요. 남의 일이다. 내일 그 리조트 사건이 2달 전에 있었어요. 우리 애기들 사건 나기 전에. 그때도 어떻게 아이를 잃고 살아갈까, 안 됐다라고만 생각했지 내일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같이 함께 손 잡아주시는 걸 보면서 내가 정말 잘못 살았구나. 내가 당했구나. 내가 내 새끼를 보냈구나. 정말 저를 자책하게 됐습니다.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제일 바라고 싶은 것은 세월호 참사가
역사로 남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역사로만 남아서는 안 되고 지금도 아들이 엄마일 것 같아요. 우리 애가 왜 없지? 아침에 일어나면 아이를 찾게 됩니다. 보낼 수가 없어서. 근데 이 아픈 마음 다른 분들, 여기 계신 분들이 다시는 겪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자식을 보낸다는 게 이렇게 아픈 건지 정말 몰랐어요. 책으로만 배웠던 그런 아픔이 아니더라고요. 어떻게 살지 모르겠는데 우리 아이하고 엄마 잘 갔다 올게요. 엄마 나 먼저 가서 기다릴게요 하고 엄마 사랑해요. 그래 잘 가라 라고 마지막 인사만 했어도 이렇게 억울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진실만 알았다면 왜 죽었는지 알아서 이제는 사진 보고 미안해 하지 않고 사랑한다라고 말하고 싶어요. 이제는 감히 사랑한다는 말도 못합니다. 너무 미안해서. 정말 진실을 알고 싶어요. 근데 저희들 힘으로 안 돼서 제가 간담회를 다니면서 제가 전문 이야기꾼이 아니라서 어떻게 말을 풀어야 될지 가슴에 너무 많은 게 많은데 이 머리로 또 할 말이 너무 많은데 너무 많은 말을 못해서 항상 안타깝고 마음이 아픕니다. 제가 아는 거 모르는 거 다 질문하시면 다 말씀드릴게. 질문 많이 좀 해주세요. 그리고 조금이라도 여기서 뭘 알고 갔으면 좋겠고요. 저도 알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말 많이 못해서. 준영이 아빠 말 중간에 미안한데 내려오면서 싸웠어? 좀 부탁한 점. 원래 이런 사이입니다. 4월 16일 전에는 어깨 동무하고 앉았는데 4월 16일 이후에는 지키지 못한 자식 때문에 집사람도 제대로 못 지켜서 1m 이렇게 떨어져 있습니다. 네. 저는 그 안산에서 일을 하고 있는 그 반월공단의 노동자입니다. 주 야간 회사에서 공무일을 하다 보니까 야간일이든가 밤일을 밥 먹듯이 하는 그런 힘없는 노동자의 한 사람이었어요. 제가 그 퇴근하는 일요일 날 아침이나 토요일 날 아침에 제 아들은 저한테 초등학교 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빠가 돌아오는 안산의 아침이 슬프다고. 아침이 안 오고 그냥 밤이 이어져서 왔으면 편히 자고 좋았을 텐데. 그런 아들이고 아빠의 흰머리가 슬프다고 염색약을 사다 발라주고 일요일이면 PC방을 같이 가는 것을 즐겨했던 그런 아들이었어요. 근데 그런 아들이 엄마 얼굴에 뽀뽀를 하며 떠는 수학여행이 8일 만에 물에서 나와 제 아빠 품에 안겼을 때 정말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갈라지는 그런 그러니까 생애 처음의 맛을 봤습니다. 자식은 머리에만 있는 게 아니라 가슴에 있다라는 것을 자식을 보내고 나니 더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정말 지금 오늘로서 316일 정도 됐는데 정말 어떻게 살아왔는지 참 모르겠더라고요. 300 며칠 동안 부모라고 그래도 좀이라도 자식의 진실을 밝히고자 단식도 해보고 도보도 해보고 생전 안 하던 노숙도 해보고 산보일과도 다 해봤는데 밝혀지는 건 하나도 없더라고요. 저쪽에서 준 반쪽의 특별법 또한 구걸하듯이 받아서 그나마 그걸로 갖고 진상조사하자 특별조사위를 어느 정도 준비는 했는데 그나마라도 공안 검사라든가 세월호를 욕보이던 이들이 그 자리에 앉아서 저희들 보고 도둑이다 뭐다 이렇게 몰아세우는
그런 현실을 보면서 제가 과연 누구하고 진실을 규명할 것인가라는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그 선택의 결과는 멀리 있지 않고 바로 요 앞에 계신 분들이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고 오늘도 이렇게 영치 없지만 이 자리에 이렇게 앉아서 여러분들께 부탁을 드립니다. 4월 16일에 세월호는 있었지만 그 이전이지만 그 이후에는 이러한 참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여기 옆에 조금 전에 보았던 그 학생들의 모습들, 해맑은 모습, 이 아이들을 위해서라면 이후에 참사라든가 아이들이 수학여행이라든가 아니면 학습 체험을 갔을 때 안전하게 갈 수 있는 그런 법을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이 이제는 더 머리에 떠오르고 있습니다. 제 자식이 저한테 가르쳐준 큰 교훈이에요. 그래서 준영이 엄마하고 저는 여러분께서 이렇게 밀어주시는데 힘 많이 받고 열심히 제 아이의 진상 규명도 좋지만 아이들이 살아나가고 안전하게 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드는데 여러분들하고 같이 나갈 거를 이렇게 얘기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가 힘들고 뭐 쓰러지고 지칠 때 저희 그림자가 돼서 밀어주시면 열심히 진상규명 되는 날까지 앞장서겠습니다. 그리고 꼭 잊지 않겠습니다. 단계에서 유가족이나 대책위원회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일에 지금 집중적으로 좀 힘을 모으고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이렇게 어느 쪽으로 해서 좀 같이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이 혹시 제시될 수 있는 방향이 있는데. 저희 가족대책위에서는 첫 번째 그 세월호 선체 온전한 인양을 위해서 모든 힘을 다 모으고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그 특별법 제정안에 그 진상규명위원회 출범식에 발맞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저희 이제 가족대책위 안에 가족들 그리고 희생된 모든 분들이 한 목소리로 하나의 단체, 그러니까 단체라고 그러면 좀 뭐하고 하나의 가족으로 철저하게 나서는 것, 이런 몇 가지를 이렇게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월호 그러니까 온전한 인양 부분은 알고 계시겠지만 그 돌아오지 못한 8가족 9명의 실종자를 구조 수색하기 위한 진상 그 인양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또한 진상규명을 위한 인양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생각뿐이 아니라 당연히 인양이 되어야 된다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 특별법 안에 그 특별조사의 출범은 지금 계속 기획준비단이 그 서울 반포에 있는 조달청에서 그 출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3월 초쯤에 17인의 상임 비상임 임원들이 그 임명장을 받고 나머지 체계는 그 준비하는 과정에서 4월 16일 기점으로 출범이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조사는 그 16일이 출범이 되면서 한 5월 내지는 6월쯤에는 진상규명이 이제 이루어지게 되고 있고, 지금은 진상규명이 필요한 자료를 이렇게 모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또 그거에 대해서 가족들은 거기에 매진을 하면서 때에 따라서는 그 출범하는 과정에서의 방해 공작 같은 거에 대해서는 저희도 이제 나름대로 행동 같은 것들을 좀 취해야겠죠. 아무래도 뭐 항의 방문이라든가 또 피켓 시위라든가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저희가 부모들이 할 수 있는 거는 최대한 다 동원을 해야 될 것이고, 여러분께서는
저희를 끊임없이 지원해 주시고 그 국민대책위에서 기획하고 있는 4.16 지킴이에 많이 동참을 해서 여러분들께서 직접 언론은 사가 된다고 그러죠. 기자가 될 필요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왜곡된 진실이라든가 잘못된 부분들을 주변 여러분들한테 좀 널리 알려주시고 이 세월호의 아픔이 잘못된 부분들, 그러니까 아까도 동영상에서 얘기를 했지만 뭐 특례다 보상이다 이런 것들, 그리고 또 보상을 받았다 뭐 그 사람들이 뭐 도둑이다라는 모습들을 하나하나 사람들한테 그것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전달을 해주면서 저희하고 같이 진행되는 것을 이렇게 같이 공동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저희가 이제 4.16 패밀리 1.5RG라고 가족대책위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1일 하루에 한 번씩 방문을 하셔갖고 그 세월호의 진행 상황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을 보시면서 하시면 되고, 저희가 출범 이후라든가 출범되고 나서 그 진상규명이 하나하나 밝혀질 때마다 공개적으로 4.16 홈페이지에 게재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홈페이지에 계속 접속을 하시면서 저희와 같이 이렇게 행동해 주시고, 또 인양과 진실규명을 위한 그 서명에 적극 홍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음으로 그냥 눈으로 슬퍼하고 힘이 돼야겠다는 생각만 잔뜩 있었던 것 같아요. 저도 굳이 뭘 질문을 하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해봤던 건 그냥 한 구간, 부모님들하고 한 구간 겨우 걸었던 거. 근데 오늘도 참 눈물이 많이 나는데요. 근데 이제 이런 상황에서 그냥 내가 왜 자꾸 울고만 있지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근데 여기가 지역적으로 사실 대충 여기 오시면서 골짜기 들어오셨을 거예요. 지금 홈페이지 같은 거 참조하고 TV라든지 그런 언론들, 기존 방송 3사 말고 그런 언론들을 통해서 조금씩 간접적으로 듣는 거 외에는 정확한 내용들을 파악을 잘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찾아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좀 더 또 시골 지역까지도 쉽게 유가족분들과 같이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더 많이 좀 활성화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항상 마음 놓지 않고 잊지 않고 시골이지만 응원하고 있는 저희들이 있다고 잊지 않고 살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골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청주가 고향이에요. 저도 시골에서 살았는데 그분들의 마음이 따뜻하고 정말 너무 정겹다라는 걸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 마음만이라도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여기 오면서 노란 리본 달린 것도 보고 현수막을 보면서 제가 조금 더 거짓말을 가장한다면 눈물을 떨어뜨릴 정도로 너무 감동받았습니다. 그것이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의 마음이라고 생각하고요. 너무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오다 보면은 차에 노란 리본을 단다든가 지금 가슴이나 이렇게 노란 리본 달면 제가 애처럼 내 편이다, 우리 편이다 항상 그러거든요. 저희가 뭐 행동을 잘못해서 실망스럽게 하셔서 그거 떼버릴까봐 아니면 시간이 지나서 잊혀져서 떼버릴까봐 두렵고 아픕니다. 지금 그렇게 말씀을 마음으로도 생각으로도 해주셨다니까 정말 감사하고요. 그리고 4.16TV 있잖아요. 그것도 많이 봐주세요. 거기서 저희 정보가 많고요. 팩트TV도 보신다고 했는데 그것도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제가 간담회 다니면서 보니까 지역적으로다가 이런 밴드를 많이 만드셔갖고 이름이 뭐 세월호를 잊지 않겠다, 아니면 세월호 참사
뭐 그렇게 해가지고 많이 밴드 모임을 많이 하셔서 공유하시더라고요. 그런 걸 많이 봤는데 저도 뭐 주시면 전화번호 저한테 주시면 저도 있는 사회복에 대한 모든 거 제 정보를 공유하고 싶습니다. 이따가 전화번호 받아가세요. 주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아빠보다 엄마가 100번 낫네. 제가 우리 조영주 쌤하고 위로 나왔고요. 예. 그 꽃자기에서도 이렇게 하고 있다가 좀 보여드리려고 왔습니다. 저기 뭐냐면 제가 그 금요일에 돌아오려이라는 책이 나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요즘 서예를 배우고 있는데 그 좀 하나 더 붙여가지고 네. 봄바람 타고 금요일엔 돌아오요. 그래서 제가 이게 썼어요. 그래서 지금 제 페이스북 대문이에요. 예, 예. 그래서 이게 조금 나은 건데, 야, 잘 썼습니다. 예. 예,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예, 예. 여기 보면 여러 장 있습니다. 그리고 1월 말부터 2월 달까지 이게 뭐 평목항에 걷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 참 걷고 싶어서나 가지는 못하고 제가 그런 마음대로 편지를 썼어요. 편지를 어떻게 썼냐면은 저희 학교 이제 후원하시는 분 한 500여 분 되는데 500여 분들에게 제가 편지를 썼어요. 그 편지를 제가 읽고 한번 이렇게요. 후원자님들께 2015년 나의 소망 한 가지. 저거를 담을 수가 없었어요. 그냥 또 이렇게 또 담아냈습니다. 봄바람 타고 금요일에 돌아오요. 된 게 하나도 없는데 그만하라니까. 저희도 너무 답답하니까 또다시 거리로 나온 거 아닙니까? 세월호 유가족 우종희님, 고 우소영 아빠. 세월호는 작년에도 올해도 걷고 있습니다. 안산에서 핀목항까지 450km. 세월호를 인양하는 것이 진실규명의 시발점이요. 별이 된 아이를 잊지 않는 것입니다. 세월호는 돈이 지배하는 삶이 아닌 환대와 우애, 사랑이 가득한 더불어 행복한 삶을 알려주는 경종입니다. 2015년 청량리에 여러분의 소망이 꼭 이루어주시고 새해 복 많이 지으시고 많이 받으세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편지를 적었습니다. 예. 이 꽃자기에서도 이렇게 한 마음이 있다는 거 좀 알아주시고요. 우리 꼭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잊지 말고 그리고 자기 공간에서 안 그러면 때로는 여러 공간에서 같이 실천하는 모습이 필요할 것 생각이 들고요. 돈이 지배하면요 사람도 삼키고 진실도 다 삼키는 것 같아요. 예. 앞으로 제2, 제3의 세월호가 없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렇게 하시는 아니에요. 예. 그런 마음에 저희들 작은 힘이나마 동참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글씨는 부장님 편지는 좀 주시고 가시는 거죠? 드리자. 글씨도 좀 예. 드릴 줄 알고 그냥 가져오도 가시네요. 몇 차나 가지고 이게. 그래서 씁니다 생각. 예. 교장 선생님 잠깐만 좀 계시죠. 저희 또 그냥 받으기가 좀 죄송해서 금요일에 돌아오려면 책을 교장 선생님 한번 드리고요. 여기 학교에서 같이 공유하셨으면 합니다. 주간에서 아이들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글씨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잘 쓰신 것 같아요. 제가 보는 눈이 없었어. 저는 좋은 글씨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보니까 학생들도 좀 오셨는 것 같은데 학생들 중에 계속 저를 보고 계시면 이야기 하겠다는 거죠. 그죠?
저의 말이 조금이라도 위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세월호 사건을 보고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제 또래 아이들이 그런 일을 당한 것이 너무나도 충격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을까요? 아마 하늘과 땅이 무너졌을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모든 국민들이 그랬을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구조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사상 최대 규모의 구조를 하고 있다. 이런 말을 듣고 현실을 낳습니다. 그렇지만 정부는 이 사건이 터진 후 대안에 갇힌 사람들을 한 사람도 구하지 못하였습니다. 아니, 구하지 않았습니다. 사상 최대 규모의 구조를 하고 있다. 이 말은 사상 최대 규모의 거짓말이었습니다. 대통령이 나와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 국민들 앞에서 울었습니다. 그러나 그것 또한 거짓말이었습니다. 정부는 사람들이 죽어가는 걸 지켜만 보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정부에게 세월호 사건 진실을 요구했습니다. 그러자 정부는 이들을 외면했습니다. 손을 뿌리쳤습니다. 진상규명조차 하지 않고 실종자들도 다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저 시간만 흘러가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사람들은 사건을 잊어버리죠. 그렇지만 4월 16일은 잊으면 안 되는 날입니다. 모두가 잊을 수 없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합니다. 저희도 돕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이 일을 헤쳐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지금 아이가 넷이고요. 저희 시댁이 제주도에 지금. 그래가지고 결혼은 배 타고 몇 번을 갔다 오고 지금 비행기도 계속 타고 있고 그런 상황이라 뭐 애들이 뭐 굳이 이렇게 뭐 체험학습 안 가더라도 수학여행 같은 거 안 가더라도 피치 못하게 계속 가야 될 상황이라서 저 뭐 어쩌면 저희가 될 수 있다고 사건이 터지는 거고 저희 집은 TV가 없거든요. 근데 그거를 듣고는 진짜 깜짝 놀랐어요. 그게 저희 가족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근데 뭐 계속 TV를 볼 수 없는 상황이라 가지고 신랑하고도 막 좀 이렇게 굉장히 힘들었고 막 그랬었는데 아이들이 한번 그러더라고요. 엄마 우리는 아무렇지 않지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정신이 바짝 들고 막 그런 경우도 있고 했는데요. 아까 4.16 TV도 제가 오늘 처음 듣고 하거든요. 물어보면서 죄송하긴 해요. 관심 많이 없다는 부분도 그런 부분 때문에. 근데 혹시나 그런 지금 뭐 이렇게 지금까지 이렇게 거의 1년 가까이 지내시면서 어떻게 뭐 가장 힘든 부분이나 아니면 뭐 저런 매스컴 부분에 대해서 뭐 이렇게 방해 작전 같은 거 그런 거라도 혹시 있으셨는지 있으면 어떤 뭐 사건들이 있었는지 그런 것도 좀 알고 싶습니다. 텔레비 잘 안 보셨고요. 안 보여요 사실은. 사이드TV만 보시고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방해작전이라기보다는 오보라는 거죠. 다 왜곡하고 바른 보도가 없었다는 것이 저는 방해작전이라고 보고 있고요. 사이드TV를 모르셨다고 하는 건 저희한테 죄송할 게 아니라 저희가 죄송하네요. 많이 알려드리지 못해서 제가 이제는 사이드TV나 모든 이런 보도에 대한 것을 많이 홍보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일 많이 힘든 건 아이가 보고 싶은 거죠. 지금 계신 호성이 아버님이나 지성이 어머님 아버님도 그게 제일 힘드실 거예요. 아이가 더 보고 싶은 거. 그리고 설날에 세뱃돈 뺏어가지고 맛 터준다고 그러고 뺏고 막 그랬었잖아요. 그랬던 아들이 없고 그 설날을 보내면서 저는 이제 아이는 제사를 지내는 게 아니라는데 워낙 많이 먹던 애였어요. 그 나이가 18세가 그럴 나이니까 그래서 맛있는 거 차려놓고 지냈을 때 살았을 때 많이 못해줬던 거 보낸 다음에 이런 쇼를 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했을 때 문득문득 내 애가 왜 없지? 라고 아직도 제가 물어보거든요. 아이 보고 싶은 게 제일 많이 힘들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그만하라고 해요. 저를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저 가까이에 저희 인척 피를 나는 언니도
이제 그만하라고 해요. 그럴 때가 제일 많이 힘듭니다. 그리고 잘 때 제일 많이 생각하는 게 내가 너무 못나서 진실을 못 밝히고 이대로 죽으면 어떡하지? 그게 제일 두려워요. 뭐를 해야 되는데 하지 못한다는 거? 내가 엄마였을까? 아빠, 이게 부모가 맞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제일 힘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의견이 다 틀리니까 남들이 저희한테 욕하고 이해 못해서 하는 말들 들을 때마다 내가 저걸 바꿔버려야지 라고 생각하면서 힘을 내고 의지를 갖지만 저도 인간인지라 아이 보고 싶을 때나 시간이 없다고 생각할 때 내가 이대로 죽어버리면 내 새끼를 어떻게 만나나 그게 제일 두렵고 힘듭니다. 너무 자리가 너무 따뜻하고 감사해서요. 한번 주고받고 싶습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네. 제천이란 땅을 처음 왔는데 예, 그냥 이렇게 편안하게 그냥 뭐 하죠. 간디 학교라고 하는 이 학교에 저희들이 안산 부스에서 굉장히 많은 학교와 학생들이 오시는데 유독히 이렇게 대안학교에서 많이들 오십니다. 여기 제천에 있는 간디 학교에 대해서 혹시 말씀을 좀 해주실 분이 계시면 예, 아무 분이나 괜찮습니다. 단 포장을 하시면 안 돼요. 저희는 진실 규명을 해야 됩니다. 예. 된장이면 된장 먹고 뭐 어떻습니까? 예, 사실 그대로 우리 제천 대안학교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어떤 분이 해주셨으면. 2009년에 입학을 해서 작년 12월에 졸업을 한 김현정이고요. 학교의 역사는 솔직히 잘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다닌 경험으로 얘기를 하자면요. 사회에 몰랐던 부분을 좀 많이 알게 되는 학교인 것 같고요. 학교 안에서 생각나는 것들은 애들이랑 논 것도 있지만 선생님들이 아침에 얘기를 해주시는 것들이 네 사실 뉴스보다 더 믿음직한 것들이 선생님의 말씀 아니 소감이 아니에요 지금. 네 그래서 사실 사회에서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경수에 돈이 죽어있어요. 사회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선생님들이 아침마다 얘기를 해주시는데 그게 너무 사실 좀 슬픈 것은 선생님들이 얘기할 때마다 사회가 점점 안 좋게 보여져요. 근데 그게 진실가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더라고요. 그리고 선생님들 정말 사랑합니다. 제가 사실은 오기 전에 준상이한테 그랬어요. 내가 그동안에 너를 좀 많이 가르쳐 줬으니 오늘은 가가지고 선생님이든 아버님이든 네가 다 리포트를 다 따라. 그랬더니 얘가 얼굴이 침울해지더라고요. 그래서 가만히 있길래 너 아버님하고 인터뷰를 하는 게 아니다. 이거는 공식적이라 아버님 함자를 누구누구님 해야 된다. 그랬더니 얘가 더 어두워지더라고요. 준상이 아버님 학교 교육 그 방침이나 이런 것 좀 한마디 좀 말씀해 주세요. 저는 학부모라서 제가 학교를 맡는 것도 아니고 학교 운영위원장이신가요? 뭐 저는 그냥 학교를 사람과 자발성의 학교 더불어 행복한 사람을 만드는 학교 뭐 그렇게 알고 왔습니다. 아직 그 교육 이념이 우리 집 애들에게 조상에 있어서 잘 되고 있는 것기는 같은데 아직 확신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어쨌거나 학교에서 애들이 놀고 싶으면 놀고 하고 싶은 거는 다 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자기 관심 있는 분야를 또 찾으려 노력도 하고 그런 길에 또 선생님들이 함께 해주시고 또
여러 학부모님들도 같이 함께 해주시고 같이 만들어 나가는 학교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잘 될 거라고 믿습니다. 네. 아까 우리 갑자기 주객이 바뀌었어 지금 계속. 그렇게 하기로 했으니까 이제. 그렇습니까? 아까 준상이 아버님 말씀에 이제 금전적인 부분이 말씀하신 거는 아마 이제 그런 게 없는 거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아는데 우리가 다시 한번 상기하자 어떤 그런 의미로 이렇게 질문을 이렇게 하셨어요. 이제 저희들도 그 정도는 압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준영이 아버님, 여러분들이 못 하시는 걸 제가 질문을 해드릴게요. 오령호 타셨잖아요. 이어도. 그 타신 이야기 조금만 좀 해줄 수 있나요? 실제로 거기 계셨으니까 아마 여러분들한테 좀 현장감이 있을 겁니다. 제가 그 세월호 인양 TF라고 그러죠. 그 정확한 그 정부 측의 명칭은 세월호 선체 처리를 위한 기술 협의회입니다. 그냥 말 좋게 인양 TF라고 그러는데 그게 그 이호도호가 해저 지반, 그러니까 안반이죠. 바다 밑에 환경, 그러니까 세월호를 기점으로 반경 2에서 3km 정도의 퇴적물 조사를 1차 실시하고 2차는 현대보령이라는 그 바지 탐사선이 그 3D 촬영을 합니다. 세월호 선체 모든 촬영, 그 두 가지 촬영을 통해서 3월 초나 3월 중순쯤에 그 세월호 인양 여부를 결정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1차로 약 8일간 그 거제도 장목항에서 이호도호라는 350톤급 해저 탐사선을 타고 세월호 침몰 현장인 병풍도 앞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배에서 탐사를 했던 내용은 뭐냐면 그 세월호 주변에 있는 해저 그 뻘이라든가 안반이라든가 이런 지층을 조사를 하는 1차 작업하고 그리고 또 2차 피스톤 투하라는 그런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약 20여 군데에 직접 기구를 내려서 그 안에 충격을 가하면서 음파를 통해서 충격과 아울러 퇴적물을 채취를 해서 검사를 합니다. 그리고 또 한 20여 군데에 이제 뭐 스팅이라는 그런 탐사 기구가 있습니다. 그거를 통해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바깥에 포크레인 같은 게 이렇게 땅을 이렇게 찝는 그런 기구 비슷한 건데 그거를 바다 밑으로 내려서 그러니까 45m 바다 밑에 내려서 그걸로 퇴적물을 채취를 합니다. 그러면 그 밑에 있는 자갈이라든가 모래라든가 퇴적물을 채취를 해서 약 서너 가지의 그 조사 장비를 통해서 바다 안에 있는 지형과 그 퇴적물을 조사를 하고 스캔 작업을 싹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작업을 했었던 부분은 뭐냐면 세월호가 침몰된 그 자리에서 인양을 하게 되면 바로 되지만 그 자리에서 만약에 인양을 못했을 때 세월호 선체를 옆으로 옮겼을 때를 대비해서 반경 2, 3km에 대한 안반이라든가 지층을 조사를 싹 했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 제가 그것을 봄으로써 느낀 것은 세월호 주변 부분은 거의 질퍽한 뻘 부분이 아닌 대체적으로 안반 위주였고 자갈 위주였다라는 걸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그 이제 바지에 현대보령호에서 바지에 그 사진 촬영한 부분은 세월호 선체 부분은 뭐 바다 그러니까 이제 외부 부분은 상당히 깨끗한데 선미 뒷부분 쪽이 좀 상당히 많이 좀 충격을 먹었던지 좀 우그러졌던 모습은 나왔다. 여기까지만 이렇게 발표가 됐었고 두 번의 조사 결과를 통해서 흘러나오는 영국이라든가 전문가들의 입장에서는 세월호는 온전하게 선체 인양이 될 수 있다라고 보도를 했었고 그러한 것들이 공식적으로 3사 방송에 나오지는 않았지만 그것이 어느 정도 온전하게 인양이 될 수 있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는 그 온전한 인양을 위해서 이제 여러분들과 같이 힘을 모아야겠지만
그 정부에서는 그러한 부분을 과연 어떻게 악용을 할 것인가. 인양은 확실히 되고 온전하게 인양이 된다라는 것을 뻔히 알기 때문에 인양 비용이 많이 든다. 돈이 너무 많이 든다라면서 인양을 많이 뒤로 이렇게 미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월호가 만약에 인양이 되면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돌아오지 못한 가족들의 흩어진 살이지만 단순한 뼈 한 조각이라도 찾아서 데리고 갈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주는 것, 그게 온전한 인양인 거에 중점을 둬야 될 것 같습니다. 진상규명 정말 좋고 한꺼풀 한꺼풀 진짜 가볍게 되겠지만 더 가슴 아프고 중요한 건 아이를 보낸 부모가 한 점 뼈 조각이라도 집에 가지고 와야 된다. 돌아와야 된다라는 그 하는 여기 있는 분들이나 저희 가족 모두가 한 마음으로 그 사람들한테 온전하게 다 돌려줘야만이 이 세월호는 교훈으로 남고 그걸 또 갖고 진상을 규명을 해서 제2의 제3의 세월호가 일어나지 않고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 그리고 저 또한 안전한 대한민국에 살 수 있게 그렇게 돼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끝나는 것 같은데 인사 한마디 드릴게요. 안산에서 그 풍모까지 약 20여일 동안 그 도보를 했습니다. 저희 가족들 뒤로 따라오신 국민들 제가 봤을 때는 100만쯤 되는데 그분들은 그러시더라고요. 뭐 많게는 10일 이상 거의 뭐 종주하신 분도 계시다라고 이렇게 들었어요. 그분들도 다리에 물집이 생기고 힘들고 다리에 붕대를 감았는데 앞에 있는 저희 가족이 바람 불면 추울까 길 가다가 돌이라도 치면 발톱이라도 나갈까 이렇게 안타까워갖고 눈물 짓던 모습을 제가 보면서 단순하게 저는 혼자가 아니구나 모든 분들이 제 뒤에 있구나라는 것을 다시 새삼 더 느끼게 됐어요. 그래서 정말로 고맙습니다. 그리고 잊지 않겠습니다. 예. 다 끝나가는 말은 아니에요. 저도 잘 말을 잘 못해서 어떤 말로도 위로할 수 없다는 거 잘 알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이렇게 같이 한 저희가 큰 위로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저희도 위로가 필요해요. 이런 나라에 살고 있다는 거, 청산되지 못한 역사를 되풀이하면서 계속 살고 있다는 거. 사실 변화하고 싶고 변화시키고 싶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저희들에게 위로와 희망은 지금 여기 계시는 유가족분들이 아니신가. 그래서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힘내세요. 고맙습니다. 세월호가 침몰한 게 돈 때문인데 세월호 인양하는데 또 돈 이야기 하고 있네요. 정부에서. 그걸 바꿀 수 있는 건 다들 잘 아시겠지만 이 자리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힘은. 그래서 저는 좀 제안을 좀 드리고 싶은 건 첫 번째는 다들 컴퓨터 하시잖아요, 그죠? 컴퓨터 할 때 즐겨찾기에 4.16 가족협의회 홈페이지를 꼭 좀 등록하셔서 하루에 한 번 아니면 이틀에 한 번 컴퓨터에 들어갈 때마다 한 번씩은 꼭 방문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지역에서도 사실 관심을 가지고 춘모제도 하고 플랜카드도 달고 했었지만 뭔가 좀 이렇게 같이 했던 부분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물론 개개인적으로
같이 길을 걸으신 분도 있고 혐오함 가신 분도 있고 분향소 가신 분이 있지만 저에게 우리들이 함께 뭔가를 한 거는 조금 부족이 있지 않았나 생각이 좀 들고 그래서 제 상황에 담당자를 좀 물론 그 사람들이 다 일을 하는 거 아니지만 일단 소식이나 여러 가지를 좀 알려주고 먼저 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담당자를 한 분 좀 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분을 좀 중심으로 앞으로 계속 관심을 가지고 함께 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416TV가 왔으니까 416TV도 꼭 열심히 봐주시고 좀 깁니다. 길지만 꼭 봐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조회수를 보면 오늘을 기점으로 조회수가 얼마나 더 올라가느냐가 사실 우리가 얼마나 봤느냐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항의 전화 오지 않도록 416TV 꼭 봐주시기 바라고 오늘 이 먼 곳까지 와주신 준영이 어머님 아버님 그리고 416TV의 지성이 어머님 아버님 그리고 호성이 아버님 그리고 유준상 군 정말 대단히 고맙습니다. 앞으로 계속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416TV입니다. 와주셔서 고마워요. 가족분이 오셔서 힐링을 하신다 하시는데 오히려 저희가 힐링하는 기분입니다. 고맙고요. 오늘 전해주신 말씀 잊지 않을 거예요. 꽃자기에서 그나마 작게 실천하겠다는 그런 마음 가지고 하게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작년부터 했었고요. 3월 16일이니까 여기 있습니다. 다이빙벨 영화 상영을 밝히고 그때 또한 가족들이 오셔서 같이 얘기 나누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같이 함께 할 거고 그걸 보고 좀 아이들이 또 주체가 됐으면 좋겠어요. 자, 이 진실을 운영하는 작업에 어떻게 함께 할 건지 아이들이 좀 모임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아이들이 다양한 활동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렇게 좀 안내할 수 있도록 할게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월호 잊지 않겠습니다. 아이들 기억하겠습니다. 진실을 운영하는데 함께 하겠습니다. 별이 된 아이들 그 꿈을 우리가 함께 꾸겠습니다. 꾸어서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월호 진실을 인정하라! 제천 감리과 대안학교에서요 오늘 2시간 넘게 학부형들과 강연을 했는데 오늘 너무나 뜻깊은 시간이었고 다시 한번 저희들이 불러주신 제천 감리학교 대안학교 학부형님께 너무 감사드립니다.